이번 시간에는 인벤터 시작하기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재 순서대로 이제 1권부터 시작하기 2D 스케치하고요. 그다음에 3D 형상 모델링하고 일반 조립품 모델링을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요 프레젠테이션 뷰하고 2D 도면 작성, 옥력 해상 순서로 나가는데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원하는 물리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션, 동작,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뱅글뱅글 돈다든가 얘네들이 축이 움직일 때 서로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아마 시간이 좀 안 돼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데 순서가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때 바뀌게 되면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인벤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이미 아마 설치를 끝내신 걸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사에 계정을 만드셨고 에듀케이셔널 버전으로 만드셨을 테고 그 다음에 그 만든 버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어, 컴퓨터가 인스톨 된 걸로 그러니까 설치가 된 걸로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빨리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도움을 받으셔서 설치를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좀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학과 사무실을 통해서 컴퓨터를 대여를 받으셔도 됩니다. 컴퓨터를 처음에 딱 키시면 인벤터를 구동을 하시면 아마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를 여기에서 저는 이미 여기 이제 여기다 놓은 상태고요. 또는 이렇게 가시면 여기 오토데스크 인벤터 2023 한글 버전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인벤터 클릭하시면 여기 한번 오토데스크 인벤터 프로페셔널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뜹니다. 하시다가 설정도 바꾸고 막 여러 가지를 바꾸게 될 텐데요. 바꿨던 걸 원상태로 돌리고 싶다 했을 때는 이게 재설정 유틸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재설정이 리셋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셋을 해서 이제 원래 공장에서 설정된 걸로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뜨실 거고 아마도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계정이 이미 이제 로그인이 돼야 아마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계정이 있는 거고 각 계정의 구체적인 사안 뭐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실 때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죠. 혼돈스러워서 로그아웃하고 로그인 해봐야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오프라인에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해볼 텐데, 그래서 이렇게 뜨시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크게 문제없이 동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디폴트, 여기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교재에서 한 거라,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디폴트만 뜨시면 됩니다. 쉬웠고, 열기 새로 만들기. 여기 밑에 보시면 좌측 하단에 중요한 게 튜토리얼이죠. 튜토리얼. 튜토리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 홈 탭에서 튜토리얼 탭이 생기면서 빠른 시작, 기본, 중급 그다음에 이 안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국어로 된 것만 보시려면 영어를 제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멋있는 거 안 그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구동하는 것도 멋있는 것보다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보면 이런 건 실제로 쓰이는 그 부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실제로 그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게 구동이 될 때 얼마나 잘 동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헤드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헤드 파일들은 사실 인터넷에서 서치를 하시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3D 헤드 파일스 이렇게 딱 치시면 이렇게 안 쳐봤는데 치시면 좀 느리네요. 그러시면은 그 3D CAD 파일만 따로 모아두는 그런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그 구글 검색이나 이런 데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하나하나 보시면 예를 들어서 볼트를 연결한 부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제 2차원적으로 분해도 이런 것들도 그럴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움직이는 것들이 제대로 잘 움직이는지 동력 전달이 되는지 그런 것들 포함해서 있으니까 튜토리얼을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밑에 있는 커뮤니티, 그렇죠? 커뮤니티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 뭐 인터넷으로 뜨네요. 인터넷으로 뜨는데 오토데스크 인벤터 커뮤니티 포럼 질의응답하고 하는 제가 지금 컴퓨터가 느려서 그런지 학교에서 지금 하는데도 되게 느리네요. 그런 곳에 이제 뜨고 웹스토어는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무사히 뜨면 여러분들은 이제 뜨는 거는 제대로 된 상태가 있죠. 그래서 요런 그러면 이제 챕터 1에 시작하기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CAD들은 정확한 입력 값으로 스케치를 생성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보면서야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만드는 것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다시 이제 하나하나 할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매트릭에 이게 이제 템플레이트예요. 뒤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작성을 한 다음에 항상 3차원 CAD는 2차원 CAD를 그리고 2차원 스케치를 그린 후에 3차원을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원 스케치를 그리려면 이제 평면에다 그려야 되겠죠. 평면에다 그려야 되는데 평면에 그리는 그림이 예를 들어서 탭키 왼쪽 그 키보드에 탭키를 치시면 여기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나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지금 XY 평면을 잡습니다. 그래서 점 마이너스 10, 10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하면 시작점이 정해진 거죠. 마우스 그 스크롤 가지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25.365라는 곳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것도 탭키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여기도 20으로 하고 여기는 뭐 15쯤 할까요? 10, 10이니까 여기도 20, 여기도 20 합시다. 그래서 탭키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이 부분이 길이가 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길이는 밀리미터 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밀리미터가 되고 엔터 치시면 여기에 지금 20mm하고 20mm, 20mm.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 앞으로 가볼게요. 정확한 입력 값으로, 그렇죠? 정확한 입력 값으로 스케치 생성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숫자로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사각형이니까 당연히 90도여가지고 아까 그건 안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치수는 디멘전, 이게 다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멘전, 차원, 길이, 각도, 그렇죠? 길이, 각도, 또 반경, 반지름, 지름, 뭐 이런 걸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숫자를 변경하면 길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인벤트로 보면 여기가 300, 200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 아까 여기 20, 20이었단 말이죠. 요거는 지금 이제 그림 그리려고 직사각형이 계속 이 노란 점이 떠돌아다니는 거고 이 스케이프 치면에서 빠져나옵니다. 치면 근데 내가 이 20을 길이를 좀 늘리고 싶다. 40으로 늘릴까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을 따당 하면 20이라는 숫자를 바꾸면 그럼 도형도 바뀌어야 되겠죠. 왜 바뀌냐? 좀 전에 본 것처럼 치수를 바뀌면은 거기에 있는 표면의 구조물이 바뀌기 때문이죠. 40은 이쪽으로 길어졌죠.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100. 100. 근데 지금 얘가 이쪽 왼쪽으로 커질지 오른쪽으로 커질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새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입력 값으로 스케치를 생성한다는데 여기서 이 스케치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 수도 있는데 스케치는 뭐냐 하면 스케치는 2차원 도면입니다. 이 2차원 그림은 3차원 그림을 생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2차원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얘를 3차원으로 육면체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보면 돌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을 나중에 할 거니까 이걸 잡아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기 10밖에 안 되네. 다시 한번 할게요. 돌출을 해서 10밖에 안 돼요. 이거를 쭉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아까 그 길이의 100만큼 나온 100이 3차원 형상이에요. 3차원 형상에서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옆에를 둥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전에 보신 것 같은 경우는 2차원 그림에서 도면을 3차원으로 늘린 거고 3차원에서 또 잠시만요. 취소를 하고 3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나사선 구멍을 깎고 싶다. 그래서 좀 크게 팔 걸. 어쨌든 구멍을 파면 위에서 한번 볼까요? 구멍을 파는 거. 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이런 구멍도 팔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너무 짧게 파졌다. 크기를 좀 키웁시다. NC니까 미국 스쿨인데요. 매트릭. 그러니까 미국. 매트릭의 크기는 0.3 말고 1? 1mm? 그럼 요거 4mm, 2mm, 그거에 따른 스크류 2, 요걸 또 바꾸면 바꿔지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다가, 아이, 이것도 너무 작다. 이걸 요거를 하면, 오, 오, 너무가 커지네요. 그러면은, 플러스는, 높이를 4mm 말고,
10. 구멍이 커지고 요 밑에도 그 규격에 맞도록 아까 이거는 정해졌는데요. 따당. 지금 여기 돼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었는데 좀 더 바꾸고 싶다. 10. 이거는 두께를 좀 여기서부터 요 직경은 10이고 여기서 나사 머리는 5고 그다음에 여기 스크류가 있는 데는 10이고 이걸 스크류 있는 데를 30으로 더 늘리면 밑에 스크류가 더 많이 깊이 파져요. 이 안에는 스크류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나사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일이 팔 수가 없고 다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규격을 할 수가 있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입력한 값으로 생성할 수 있다. 정확하게. 그러다 보면 이제 조건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조건들을 만족하는 게 예를 들어 사각형이다. 직각사각형 같으면 이 직각사각형의 형태가 그렇죠? 직각사각형 형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 네 꼭지점의 각이 90도고 이 친구와 이 친구는 크기도 같고 평행하고 이 친구와 이 친구는 크기도 같고 평행한 이러한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같아요. 평행 접선 고정, 원에서 그려진 접하는 선. 좀 나중에 필요합니다. 원에 그린 접하는 선. 그 다음에 서로 평행인 두 선. 그렇죠? 평행인 두 선. 아니면은 아까 봤더니 사각형을 기르려더니 난 왼쪽으로 안 늘리고 싶고 오른쪽으로 늘리고 싶다. 그럴 때는 왼쪽을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움직이지 마 하고 고정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 그 전에 이미 어떤 제약 조건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약 조건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우리가 숫자 바꾼다고 해서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한 것들과 비슷하게 보시면 나중에 이제 구속에 대해서도 보실 텐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겹줄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어디랑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얘랑 한번 평행할 거예요. 얘는 또 뭐 글쎄요 어디랑 또 평행할 것 같은데 요 끝에 점에 요거는 여기는 직각이다. 요 겹줄 말고 여기 있는 거는 축하고 축에 붙어 있다. 그런 걸 거예요. 그다음에 요건 아마 원점 개념인 것 같고 요거는 직각이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리기 시작할 때 이 구속들은 이미 전제된 조건이기 때문에 이 구속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제 이미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색깔이 바뀐다든가 그래서 그것들도 해 나가 볼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입력값을 왜냐면은 이제 이 구조물 하다 보면 이렇게 그리다 보면 그냥 얘하고 선이 닿았는데 닿은 것처럼 보이는데 0.00001mm 차이로 또 안 닿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뭐 300이라고 하면 299.98 이렇게 될 수도 있고
300.002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키보드로 정확하게 수치를 입력해주면 우리가 계산할 수. 물론 수치 입력 안 해주고 마우스 가지고 그리기도 해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구속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그 전에 제약되는 조건들이 미리 설정이 되면 순서에 따라서 음, 조건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주어진 구속이 있는 경우 임의 변경으로 모양이 정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럼 이 구속을 풀어줄 수 있느냐? 풀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다 라고 우리가 그렸는데 처음에는 정사각형이라고 그렸는데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그렸는데 요거랑 요게 평행이다라는 구속을 없애주면 그때부터는 얘하고 얘 사이 평행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들 요걸 지우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요걸 지우면 되는데 지우지 않고 얘네는 직사각형이라 얘하고 얘는 같아야 되고 평행해야 되는데 얘를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면 그러면 그때 이미 부족 조건이 있습니다. 또는 보류가 났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기도 나타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해서 3차원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죠? 3차원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2차원 평면에다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막상 그려보면 이 공간에다가 점을 찍고 그림을 그린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세 점의 위치를 정하고 각도를 잡고 이렇게 하고 그게 정확하게 모양을 갖추고 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닌데 CAD 소프트웨어에서는 그거를 좀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2차원에서 필요한 단면들을 필요한 그림 2차원에서 그린 후에 얘를 돌출하거나 일반적으로 돌출하거나 회전도 있어요. 회전 돌출하거나 회전을 3차원으로 만듭니다. 3차원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요게 이제 3차원인데 나중에 중간에 3차원에서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 2차원에서 구멍 뚫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돌출할 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를 요거까지 가는 걸 보면 2차원에서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요만큼 돌출을 하는데 돌출을 10mm 한 것 같아요. 10mm. 그렇죠? 얘를 그리고 나서 스케치를 종료하고 10mm만큼 돌출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잘라냈죠.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mm, 여기까지 40mm에서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성분되면 잘라냈고 이 20mm는 이 50mm 각도가 20도가 되도록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이를 잘라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살색 모양 부분은 살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약간 회색 모양은 남고 요 푸른색 모양은 잘라진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걸 이제 목각기라고 하는데 필레 영어로는 필레라고 그러고 목각기라고 합니다. 여기를 동그랗게 원지름이 여기가 이제 원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된 원 모양인데 호의 반지름이 얼마가 되도록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호를 그린 거예요. 호를 그리면은 이렇게 호를 그리니까 남은 부분도 다시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차원의 그림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여기만 이렇게 동그랗게 했느냐? 아니죠. 여기도 동그랗게 했고 요 뒷면에 뾰족한데도 동그랗게 했고 이 부분도 동그랗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원의 형태, 구면 또는 원
이런 형태로 잘라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렌즈 같은 데 보면 비구면이다. 그런 그게 좀 특별한 이유가 이 구 형태나 원 형태가 아닌 함수를 줘서 여러분들 혹시 안경 쓰시는 분들 보면 이제 뭐 비구면 수차다, 뭐 비구면 렌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 형태가 아니라 그런 것들 이렇게 함수 형태를 줘서 좀 더 정밀하게. 그러니까 원이면은 중심하고 딱 잡으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둥그렇게 만드는 게 비구면은 이제 그거에 적정한 함수도 생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3차원에서 다듬어요. 그리고 나서 3차원에서 아까처럼 구멍을 뽕, 여기다 구멍 하나 뚫고 여기다 구멍 하나 뚫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위치를 잡는 것도 만만치 않죠.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 구멍 뚫는 거는 구멍 뚫고 시작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멍을 뚫고 나면 이런 모양의 어떤 이런 게 생긴다.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게 요 다음 페이지인데 요거 지금 아까 위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랑 요것도 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품들을 만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부품하고 요 노란색 부품도 만들고 파란색 부품 만들고 회색 부품, 회색 부품, 요 녹색 부품도 만들어서 얘네들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볼트 너트 끼우듯이 얘네들을 딱딱 끼워 맞춰 놓습니다. 그렇죠? 끼워 맞춰 놓고 나중에 얘를 구동시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각 부품, 즉 다시 한번 볼게요. 요 스케치에서 2차원 스케치에서 만든 3차원 부품이고, 그렇죠? 2차원 스케치와 3차원 부품과 그 각각의 3차원 부품들을 가져오는 것, 그래서 걔네들을 서로 조립하는 것을 조립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개의 형태를 배운 단어가 나왔는데 처음에 요거는 각각의 이름들은 거의 비슷해요. 다른데도. 그렇죠? 그래서 스케치는 2차원 도면입니다. 스케치 여러분 어렸을 때 봤던 스케치북하고 똑같습니다. 스케치하는 거. 그래서 2차원 도면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품은 컴포넌트인데 여기서는 부품 파일이 IPT 파일로 정의가 돼요. 나중에 다시 나와요. 파일이 되는데 이거는 대부분 다 3차원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립품이라고 나오는데 영어로는 어셈블리라고 하고 요거는 여러 개의 부품의 조합입니다. 이런 용어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쓸 3차원 3D CAD에서 이쪽으로 나올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먼저 그리고 한 다음에 조립을 한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앞에까지 가려면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파일 여는 법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 파트라고 나와요. 파트 맞아. 순간적으로 영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컴포넌트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걸 고칩시다. 써놓고도 못 봤네.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다행히 기억이 나서 다행이고. 그래서 이거는 파트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케치와 파트 어셈블리는 M자입니다. M. N이 아니라 M. 어셈블리. 어셈블리. 그래서 스케치는 2디멘저널, 2차원적인 도면이고,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다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에다 그리려면 종이 받침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2차원 도면을 가지고 3차원 형태로 만든 게 부품이고, 여러 개의 부품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 걸 어셈블리라고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들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케치를 먼저 하고. 요 마우스 어디 갔어요? 어? 여기 있네. 스케치를 먼저 하고 부품을 만든 다음에 어셈블리로 가는 순서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뭐 좀 바뀌었어요. 이게 옛날 건데 뭐 그래도 뭐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요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2020으로 한 거네요. 2023에는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대로 액면 그대로 합시다. 그래서 어, 어, 요거를 부품을 싹 지우고 저장 안 할 거고요. 튜토리얼 때 지웠어요. 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나중에 제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최근에도 있고, 요게 인가요? 아, 뭐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도 한번 클릭해 보시고, 최근에 제가 이제 작업하던 것들을 싹 지우고 리셋하고 새로 깔아가지고. 자, 맨 처음에 하시려면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하셔야 됩니다. 새로 만들기인데, 여기 새로 만들기에는 좀 전에 보셨죠? 조립품, 부품. 근데 교수님 스케치는 없는걸요? 그렇죠? 스케치는 없죠. 이 도면은 이 설계 도면처럼 나중에 우리가 3D로 만든 거를 이제 기존에는 원래 이렇게 도면을 종이에다 그렸었거든요. 2D 도면을 가지고 3D로 만들어요. 요즘에는 3D를 그림을 그린 다음에 2D 도면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전히 2D 도면을 표준으로 택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잊어버리시고, 프레젠테이션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분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잃어버리시고, 도면하고 프레젠테이션은 잃어버리시면 돼요. 지금 잃어버리시면 돼요. 근데 부품을 클릭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요 새로 만들기, 그렇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든가 아니면 요 왼쪽 위에 보시면 여기 보면 요걸로 얘를 클릭하시면 요 옆에도 보시면 이렇게 조립품 도면 부품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얘네가 뭐가 뜹니다. 템플레이트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면 이런 템플레이트가 뜹니다. 이 템플레이트는 한국어 버전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뜨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뜨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IPT 부품 나오죠. 그렇죠? 2D 및 3D 개체 작성 나오고, 조립품 2D 및 3D 구성 요소 조립. 그러니까 여기서 그린 부품을 여기 서 조립하면 되는 거예요. 도면하고 여기 프레젠테이션 나중에 합시다. 그때 나올 때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잡으면 여기 밀리미터 일반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잉글리시는 뭐 인치 하는 거예요. 영미권에서 하는 건데
얘는 과학에서 요새 인지 안 쓰죠. 여기 매트릭.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 템플레이트에 KO 코알의 매트릭 하시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처음에는 부품부터 할 겁니다. 부품을 그릴 수 있어요, 나중에. 여기로 오니까. 이게 이제 좀 옛날에 해놔가지고, 제가. 부품, 조립품, 도면, 프레젠테이션 다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봤더니, 여기 이렇게 클릭하는 게 있고,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 그렇죠? 클릭하는 게 있고,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봅시다. 알트 탭에서 찾아봅시다. 아, 여기 프로젝트가 있네요. 그렇죠? 주간에 프로젝트가 있고, 근데 그리고 또 뭐였죠? 잠시만요. 옆에 제가 또 하나 띄우는 게 있으니까. 아, 설정. 그렇죠? 아, 요거 하니까 여기 나오는구나. 요거 하시면,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들 아마 디폴트만 있으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부품이 여러 개다. 어셈블리 같은 여러 개다. 그러면 그걸 한 폴더, 한 그룹 안으로 묶어줘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여러 의자를 보세요. 손잡이도 있고, 받침대도 있고, 바퀴도 있는데, 그게 다 여러분들이 만든 폴더 아무 데나 중구난방으로 가 있으면 얘네들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그 프로젝트 안에 얘네들을 모아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거 아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디폴트 해요. 그렇죠? 디폴트 해주면 되고, 어, 찾아보기 하면 오토 사용자 공용 문서의 디폴트, 여기 IPJ라고 불리는 파일명으로 얘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냥 얘는 건들지 맙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잘하게 되면 건드리고요.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들이 여기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프로젝트가 디폴트 두 개네. 왜 두 개지? 아마 제가 두 번 중복해서 까느라고 해서 디폴트 여러분 하나 있을 거고, 이 프로젝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뜬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프로젝트 여기 뒤에 숨어 있는 것부터 했네. 프로젝트부터 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거 취소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프로젝트 공간인데, 여기에 자꾸 그림을 바꿔가지고 그냥 하시는 걸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 있잖아요.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보시면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한데 저거는 이제 셋업 한 번만 하시면 되고, 옆에 문서 설정이 있는데 문서 설정에 단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시 가셔서 새로 만들기에서 우리가 이 부품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요걸 쓰시게 되는데, 요 메이트릭은 여기 밀리미터도 있고, 여기 뭐 ISO도 있고, 디자인 안시도 있고 있거든요. 잉글리시에 가시면은 인치도 있고, 여기 NC도 있고, 몰드 디자인에 가면 이건 조립품만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몇몇 미국 빼고, 영국도 요즘엔 잘하는 것 같아요. 몇몇 나라 빼놓고는, 미국 빼놓고 나머지는 다 밀리미터 쓰죠. 그래서 이건 시트 메탈이니까 얇은 판재. 근데 여기는 스탠다드 IPT. 이거는 파워포인트에서 작성한 템플릿이 틀이라는 뜻입니다. 이 틀을 사용하겠다.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하고 작성. 클릭.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까 요게 좀 안 보이는데 요거는 뭐 지금은 밀리미터에 ISO인가 IC인가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밑에 그럼 아까 그 홈이 어디로 도망갔냐? 안 도망갔어요. 밑에 보시면 얘는 요거는 얘네요. 요거는 얘고 마우스명을 요거는 얘고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가 프로그램이 오토캐드도 돌고 그다음에 그것도 돌아서 그래요. 요 줌도 돌아서 이 부품을 새로 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릴 거고 옆에 보시면은 템플릿 보면 홈이 있잖아 홈. 이 홈을 클릭하면 아까 거기 있던 대로 와요. 그러니까 밑에 그 탭이 홈하고 부품인데 부품을 클릭했더니 나중에 여기에서 히스토리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데 홈으로 가면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아이고 파일에 새로 만들기 요걸 클릭해 가지고 스탠다드 IPT 요거를 선택한다는 거 하나 제일 중요합니다. 얘에 대한 설정은 어디 갔는지 제가 못 찾겠어요. 두 번째로는 요걸 클릭해도 같은 효과다. 그렇죠? 얘를 I자 옆에 있는 얘를 딱 클릭해도 같은 효과다. 여기 따라오는 얘 잘 보세요. 얘가 여기 옆에 거 화살표 클릭하면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되니까 우리는 부품 거 클릭하는데 부품을 클릭하면 얘가 자동으로 설정된 부품이 그대로 뜨니까 옆에 있는 거 새로 만들기 클릭하면 그 중에 스탠다드 밀리미터짜리 IPT를 선택하시면 부품을 그릴 수 있는 게 뜬다. 다시 홈으로 가볼게요. 홈이고 아까 프로젝트는 새로 만들려면 여기 얘를 클릭하면 돼요. 얘를 클릭하면 되는데 당분간 프로젝트는 건들지를 말자. 그렇죠? 다 우리가 그려봐야 몇 개나 그리겠어요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그냥 있는 디폴트대로 쓰시면 되고 옆에는 뭐 별거 없죠.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옵션은 이제 셋업하는 거예요. 셋업. 얘를 처음에 셋업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이제 스케치만 있는데 그건 나중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앞에 다시 파워포인트 가야죠. 여기 보면은 대략 이런 것들이 이제 부품도 있고 줄품도 있는데 이거 뭐 다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IPT 파일, 그렇죠? 스탠다드.ipt의 밀리미터. 요거는 나중에 걱정하자.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밀리미터 IPT로 하면은 측정 단위가 밀리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ISO 아니면 ANSI인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ISO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이고 ANSI는 아메리칸 내셔널 뭐 스탠다드 뭐 인스티튜트가 그거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만들어 가지고 안 뜨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스탠다드 IPT를 뭐 스탠다드 IPT만 하면 돼요. 그리고 템플릿에서 여기하고 템플릿에서 시작하기가 뜨는데 그렇죠? 시작하기가 없네.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스탠다드 IPT를 클릭하면 템플레이트에서 클릭하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내일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수분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도 요 스탠다드 IPT 이것도 참 이거를 쉬워 마치고요. 여기다가 요
스탠다드 IPT 태스크. 그래도 집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해봐야 돼. 템플레이트를 활용하여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였나요? 이 스탠다드 가로 열고 밀리미터 IPT. 그렇죠?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긴 해야지. 열어는 봐야 돼.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만들기 열기. 그렇죠? 템플레이트를 활용해서 열기 하는 거를 각자 한번 해보세요. 요거 저장하면서 저는 오늘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